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이고요. 마지막 촬영 이후로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그 동안에 저는 여전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 전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픈 전에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한 17일, 18일 요때부터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확정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오픈을 할 것 같고, 그 전에 그 날부터 뭔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등록을 해놓고 뭔가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리가 되는 대로 뜨개 계정에도 소식을 전하고, 제가 원래 그 퍼스널 컬러 진단용으로 개설한 채널이 아니라 계정에도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사심뜨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벌려놨거든요. 지금 요것도 아직도 뜨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보는데 영상 내내 요것만 뜨니까 살짝 질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편물을 요거밖에 안 보여주는데 얘도 막 만족스럽게 자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지금 뜨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또 이거를 뜰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얘를 사무실에서 뜨려고 갖다 놨는데 그냥 얘를 집에서 뜨고, 왜냐면은 얘를 마커를 계속 걸어야 됐던 거예요. 이쪽에 엄청 마커가 많이 걸렸거든요. 좀 펴서 보여주고 싶은데 요렇게 늘림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늘림 몇 개 했는지 세려고 이렇게 엄청 깨알같이 마커를 거는 바람에, 제가 근데 사무실에 마커를 아직 안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를 집에 가지고 왔고, 형광 라임색으로 뜨던 거를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걔는 뭐 마커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갖다 놨고요. 이거는 제가 민소매를 뜰 건데 지금 앞판을 코를 받고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따로 엣지를 해줄 건데 일단 코를 막아놨어요. 코를 주워가지고 다시 엣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탄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 쭉 주워서 버튼밴드도 떠줘야 되고, 근데 이 민소매의 소매 부분, 소매라고 해도 되나? 어깨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코바늘로 뜨고 싶어가지고 일단 대바늘로 뜨는 거를 다 싹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떠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얘를 뜰 때가 아닌데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뽀기님을 놀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도안 빨리 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입고 싶다고 되게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 훔쳐가지고 쇼츠도 찍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른 그 사이즈 그레이딩 한 것 중에 가장 이게 진짜로 핏이 예쁘게 나올까 의심이 되는 사이즈를 한번 코를 잡아서 떠야 돼요. 근데 걔는 안 하고 지금 얘네만 엄청 다른 것만 뜨고 있어. 심지어 얘네도 많이 뜨지도 못하니까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오늘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화장품 분석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명을 샀어요. 사무실에 조명을 사다 놨는데, 조명을 왜 샀냐면 제가 다른 업체에 가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아봤을 때 날씨 영향을 너무 타는 거예요. 채광 영향을 너무 타는데 저희 사무실에 창이 딱 하나 있거든요. 사무실 조도 자체가 밝기는 한데
뭔가 천장에 달린 조명을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전시장에서 쓰는 레일 조명이 아니면은 각도라던가 위치 같은 걸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쉬워가지고 제 지인 중에 웨딩 스냅 혹은 그냥 인물 사진을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진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자연광 조명을 하나 사다 놨거든요. 걔를 설치를 하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조작 같은 것도 어려울 거라고 언니가 한번 와서 그 조작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면 와서 조명을 설치가 끝나고 나면 드레이핑을 한번 받아봐라. 왜냐면은 그 언니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봤는데 약간 그 진단하시는 분이 언니의 타입을 좀 어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봐주겠다. 조명 이런 것 여러모로 도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언니도 자매거든요. 동생이 저랑 동갑이고 언니가 저희 언니랑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동생도 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도 되냐 그래가지고 같이 오라고. 근데 이제 동생은 제 지인은 아니니까 지금 가오픈 상태인데 오픈 할인 이벤트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실기 시험을 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드레이핑을 해본 거였는데 되게 떨렸거든요. 막 자신이 없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할만한 거예요. 그러고 그 사진하는 언니도 타입이 그렇게 어려운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확실하게 해주고 동생분이 추구미가 따로 있는데 그 진단된 타입이랑 추구미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막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품을 사놓고 아직 분석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이거 사야겠다 생각했던 제품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걔네를 꺼내가지고 발라보게 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근데 추구미가 이게 아닌 거를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예뻐서 화장품 이거를 사라고 막 하고 싶은데 추구미가 이런 쪽이면은 여기도 충분히 예쁘게 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드레이핑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자신감을 되찾고 그분도 이제 너무 받고 싶었는데 진단을 받아봐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오픈 할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오픈 할인 가격으로 이거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자기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값을 지불을 해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드레이핑을 했는데 저 직업 만족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진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사실 코덕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거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그 화장품 같은 게 제일 궁금해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컬러를 봐주는 게 너무 재밌어서 되게 좋았던 건데 근데 화장품 제가 코덕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품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제 실제로 컨설팅을 해보면서 화장품이 진짜 많을수록 좋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꼈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립스틱이랑 틴트를 클리오 것만 분석을 쫙 해놨는데 지금 계속 새로운 화장품 택배가 오고 있거든요. 걔네도 오늘 가능한 한 그냥 많이 분석을 해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8일에도 친구를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이핑 한번 해보고 그 친구한테 화장품 추천을 할 때는 좀 더 분석이 된 상태로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서 오늘 열심히 분석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심 뜨게 할 시간이 이렇게 뜨개수다 찍을 때 잠깐밖에 없어요. 일 뜨개는 뭔가 다른 일도 준비 중이어서 막 빨리 오픈은 하고 싶은데 코를 잡겠다는 막 그런 열정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보통 영상 편집을 하는데 아이패드에 그 진단할 때 쓸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아이패드를 갖다 놓는 바람에 영상 편집을 하는 거를 자꾸 까먹은 거예요. 사실 촬영하는 것도 조금 까먹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됐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게으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꼬박꼬박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희망사항. 아무튼 오늘은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뜨개를 좀 하고 출근을 하고 싶어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뜨개를 할 체력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늑장 부리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 산책은 오늘 언니가 일찍 온다 했으니까 언니한테 그냥 맡기려고요. 그러고 한 2, 3일 정도 동안에 막 2, 30분씩 길게 찍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10분씩 찍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편집을 하는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제가 올 수가 없고 모레에 이일뜨개를 캐스터 하나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른 날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지금 제 책상이 좀 많이 난장판인데 이거는 좀 흐린 눈 해주시고 여기 이쪽에 있는 제 옷차림이 좀 더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부끄럽지만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부끄럽게도 공개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요런 뷰로 찍고 있고 오늘은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 일정은 또 이제 다른 친구를 불러서 연습을 하고 화장품 추천까지 해주고 집에 와서 제가 쭈님이랑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좀 알아보고 어디를 들르면 좋을지 보면서 일본에 가려고 하거든요. 도쿄에 갈 건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막 보고 있어요. 보면서 요즘에는 블로그로도 정보를 잘 못 찾겠고 그냥 유튜브로 정보를 찾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뭔가 명소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겸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인스타에서 본 엣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엣징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거 코바넬로 하는 건데
마치 아이코드를 두른 것처럼 도톰하게 되지만 윗부분이 아이코드처럼 매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여가지고 신기해서 지금 하는 거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쭉 진행을 하던 상황이었고요. 구도가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가 지금 코가 V자가 여기 V자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이세요?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코 쪽을 찔러서 하고 있어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하면 약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이 한 코로 들어갔으면 한 코로 들어가고 반코로 들어갔으면 반코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쭉 반코를 들어갔어서 반코로 들어갈게요. 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나와서 실을 쭉 당겨요. 어떻게 당기냐면 보통은 이 높이를 맞춰주잖아요. 평행하게 요 편물 가장자리랑 내가 건져 올린 이 코들을 평행을 맞춰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늘을 조금 더 위쪽으로 기울여서 많이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한 바퀴 감아줘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걸어서 두 코를 한꺼번에 빼주면 그거를 쭉 반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코드는 아니고 근데 아이코드처럼 좀 심플하고 통통하고 유니크한 엣지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이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나시를 만들 때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는 지금 속옷 차림인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건져 올려서 한 바퀴 돌려서 빼내면 잘 안 빠져요. 조금 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긴 한데 곧 있으면 끝나가지고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코 뒤집어서 빼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버튼밴드를 주워서 떠주고 소매끈을 떠주면 끝이에요.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맞나? 아니네요. 6월 11일이네요. 6월 11일 화요일이고 제가 요런 나시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원래 뭔가 좀 더 장식을 추가해 줄 예정이기는 했거든요. 지금 많이 휑해가지고 근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뭔가 어정쩡해가지고 잘 입고 다닐런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원래는 그냥 이 소매에 프릴 정도만 좀 달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장식성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뭔가 잡다한 거를 많이 해줘야지 장식성의 맛으로 그나마 입을 만한 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야심차게 늘린 방법을 넣었던 작품인데 보시면은 요만큼 직사각형은 늘림 없이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사다리꼴로 늘어나는, 그래서 뒷면에서도 살짝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뒷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뒤쪽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되지는 않고 그냥 조금만 몇 코 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 안에 나시는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나시거든요. 집뿐만이 아니라 외출할 때에도
그냥 티만 떨렁 입으면은 배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배탈 날 것 같아서 원래 내의로 입는 나시인데 요즘 나시를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얘를 단독으로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조금 너무 야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겹으로 입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요거를 뜨면서 되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개업 준비도 해야 되고 도안 오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완전히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뭔가 일하는 저와 그 쉬는 저를 분리를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취미 뜨개를 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하루를 아무리 쪼개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게 좀 마음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냥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뜬 거거든요. 단추는 저번에 얘기했던 바늘 이야기에서 사각 반투명 단추 조그만 단추 달아줬고 여기 단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뽕뽕뽕뽕 나게 그렇게 여밈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단독으로도 입어보기는 했는데 이 끈은 코바늘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 끈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그 왜 중세 배경의 드라마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여기가 넓게 파진 드레스를 입잖아요. 딱 그 정도 파임입니다. 그래서 못 입을 거는 없는데 조금 많이 파지긴 많이 파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좀 더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장식적인 요소들로. 제가 버블검을 뭔가 좀 어렵게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하면서 복잡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뜨시면서도 뭔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어깨 사이즈를 고르고 가슴 둘레 사이즈를 골라서 그거를 조합할 수 있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 진동 길이까지 해가지고 진동 길이는 제가 좀 몇 개 설정해 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어깨 너비와 가슴 너비를 고르면 그거를 조합한 거를 제가 계산을 해놓은 대로 넘어가서 뜰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많은 선택지를 아까도 한 말이지만 드리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작은 어깨, 작은 가슴 사이즈로 보통 어깨에는 보통 가슴 사이즈로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깨 사이즈를 4개를 만들고 가슴 둘레 사이즈를 5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김에 뭔가 크로스 대응이 되게끔 계산을 한 건데 제가 지금 사무실 오픈 전에 지인들을 좀 초대해서 먼저 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오픈 상태로 측색기를 기다리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측색기가 벌써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오픈 날짜도 엄청 미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픈 날짜가 미뤄지는 김에 여행 가려고 비행기 표도 끊어놨거든요. 숙소도 예약하고. 그냥
그냥 뽀로로가 됐습니다. 놀러 가려고 오픈을 늦게 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제가 불렀던 지인 중에 사이즈가 좀 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물어보지는 않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좀 신체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평소에 같이 놀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이제 저는 어깨 넓이는 뼈니까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접 드레이핑 하면서 대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살이 붙으면서 어깨도 같이 넓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생각해 놓은 가장 큰 어깨 사이즈가 너무 작겠구나 싶어가지고 어깨 사이즈를 하나 더 늘리면서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냥 1대1 대응으로 뜨게끔 그렇게 도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독성이 진짜 꽝이거든요. 무료 도안이라고는 해도 가독성이 꽝이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가독성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대표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응원하는 것 치고는 꽤나 늦게 도안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시기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야 완전 팬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 대중들한테는 스트리밍보다는 양질의 음악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준비가 되는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 안에 나올 예정이에요.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사무실에 두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준비해 놓은 컨설팅 때 활용할 자료도 있기도 하고 제가 영상 편집 말고는 집에서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갖다 놔야겠다 해서 갖다 놨는데 영상 편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업로드 해야 되는 날인데 이따가 사무실 나가거든요. 나가서 분석 좀 하다가 제 생각에는 영상 편집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분량이 지금 오늘 것까지 합쳐도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30분짜리로 올리는 것보다는 한 주 정도 더 촬영을 해서 모아서 1시간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편물 계속 보여가지고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편물이 확확 바뀌었었잖아요. 되게 저도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고 사무실에서 소리가 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카페트를 깔거나 가구를 좀 더 드리라는 정말 고마운 조언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카페트를 드렸다가 안 그래도 이제 천으로 드레이핑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뜨개실로 드레이핑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실먼지가 많을 텐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카페트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페트는 깔지 않을 생각이고요. 가구는 조금 더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린다고 해도 공간에 소리가 울리지 않을 정도로 가구가 많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더라? 제가 그 기계를 샀잖아요. 생각이 안 나. 이거 무매로 이렇게 쪄주는 기계. 편물 수평기.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어. 수평기를 갖다 둘 작업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책상에 고정하지 않고 제가 수평기를 전에 공구 때 샀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허리가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서서 쓰는 책상 정도 높이 있잖아요. 혹은 바 테이블 정도 높이로 해서 서서 작업을 하고, 왜냐면은 이거 미는 거는 금방 미니까 요거는 서서 작업을 하고 요거는 좀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높이가 있는 작업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고등학교 때 같이 댄스 동아리 했었던 친구들이 놀러 오거든요. 와서 같이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나 저녁을 따로 먹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구들이 오기 전에 사무실에 가서 베이스 제품들을 분석을 하고 영상 편집 근데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분량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드레이프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면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영상이 안 올라간 지 좀 됐는데 이제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일주일하고도 반이 넘었는 것 같은데 요즘 영상을 찍을 시간은 둘째치고 뜨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찍어보았는데 한 얼만큼이었지? 30분이 될까 말까 한 분량이어가지고 그냥 업로드를 늦추더라도 좀 더 영상을 모아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미뤘는데 아마 오늘 촬영한 것까지 붙여가지고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고 그러고 나면은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는 게 좀 욕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비해 좀 뜸하게 2주마다 돌아올 것 같고요. 이제 오픈 준비를 하면서 원래 제가 뜨개 드레이프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픈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소식을 접하시고 뜨신 분들이 오픈하자마자 달려오겠다고 막 그런 정말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뜨개 드레이프를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메이크업 제품을 구비해 두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돈을 태워가지고 뜨개 드레이프도 들여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제가 뜨개 드레이프를 드리게 되면은 유캔니트 계정에서 그러고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드브네이르 컬러랩 계정에서 아무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지라기보다는 홍보죠? 광고를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쭈님이 사무실로 한번 놀러와가지고 드레이프도 좀 해보고 메이크업 제품도 추천을 좀 해줬는데요. 그게 다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쭈님이랑 다음 주에 같이 도쿄에 가거든요. 가기 전에 화장품을 면세로 시킬 수 있는 건 면세로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월요일 빼고는 매일 손님을 초대해서 드레이핑 연습이랑 어드바이스까지 좀 연습을 해봤는데, 어제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화장품 어드바이스를 하고 드레이프를 해보니까 친구가 좀 어려운 케이스여가지고 뭔가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저의 컨설팅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시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화수목금을 몰아쳐서 그렇게 드레이핑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오늘은 집에 콕 박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면서 오랜만에 뜨개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갔을 때는 뭔가 본격 쇼핑 위주로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이. 다루마 스토어도 가볼 예정이고, 뜨개샵은 물론이고 옷도 좀 사러 다녀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명함을 만들었는데 명함 지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만나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명함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 장씩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명함 지갑을 살 수 있으면 명함 지갑을 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일 모레에 뉴진스 팝업 스토어가 끝나는데 마음 같아서는 재고가 남아있다면 뉴진스 팝업 스토어에 가가지고 그 지갑이 있거든요, MD 중에. 그거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일찍 눈이 떠지면 뉴진스 팝업 스토어에 가보려고요. 제가 맨날 내일은 가야지 하는데 갈 여유가 안 생겨가지고 못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사실 갈 수 있었는데 오전에 좀 푹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개를 하는 게 별로 없고 요즘 오픈 준비만 하다 보니까 수다에서도 막 말할 내용이 많지가 않네요. 뭐 즐거운 일이거나 좀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텐데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텐션이 너무 처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요즘에 정말 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가지고 요즘 그 뜨개 유튜브 하시던 분들이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못하다가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됐는지 좀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1000명이 된 기념으로 뭘 할까 인스타에서 물어봤는데 답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건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좀 간단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여행 가기 전에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보려고 원래 공식 스토어가 아닌 곳에 가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의를 가는 길에 전화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수리도 했었는데 이제는 개통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길에 전화한 거였거든요. 버스에 타고 있다가 급히 하차벨을 누르고, 왜냐면 그때 때마침 정류장을 지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눌러서 급하게 문이 열려서 내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식 스토어에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제가 뒷판이 깨졌거든요. 뒷판이 산지 거의 한두 달 만에 깨졌었는데 그거 AS 보상이 되는지 모르고 그때 안 고치고 있다가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배터리도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배터리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교체를 하려면은 뒷판을 안 갈고 배터리만 교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리 비용이 52만 얼마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저의 핸드폰, 제가 아이폰 8을 쓰는데 얘랑 제가 마음에 들었던 사양이 비슷한 핸드폰이 지금 나와 있는 아이폰 SE거든요. 걔가 같은 용량으로 6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65만 원이면 이 수리비 52만 원이랑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상 기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원이 안 될 정도로 옛날 폰이라면서 그냥 핸드폰 교체를 하는 게 어떻냐고 권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일본에 가니까 텍스 프리가 공식 스토어에서는 안 되는데 전자상가 같은 데에서는 되거든요. 텍스 프리 받고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핸드폰 수리하러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에어팟을 일본에서 사왔었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는 아니고 그냥 약간 저렴하게 구매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면 아이폰을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E가 재고가 있다면 핸드폰을 교체할 것 같고요. 혹시 그 소프트웨어 지원 때문에 카카오 채널에서 알림이 안 왔던 건가 싶기도 해서 핸드폰 교체해서 다시 카카오 채널을 깔아보고 어떻게 저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문제, 불평 그런 것도 아니면서 새로운 일이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뜨는 속도를 보니까 올 여름 안에 못 뜰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제가 이렇게 뜨개가 느렸던 적이 없었는데 백수였어서 그랬나 봐요. 일을 하시면서 F5 내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히 코바늘은 어떻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느낌이 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수세미도 막 하루 만에 뚝딱 나온다고 해도 제가 의류만큼 엄청 큰 만족감을 얻어가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메리트 있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는 정말 필요해서 떴었는데 그냥 코바늘 이렇게 슉슉슉 떠가지고 완성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촬영할 때만 떠가지고 카메라 꺼지면 안 잡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느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편물이 요 정도에서 영영 자라지 않고 있어. 언제 커서 언제 가방이 될래 편물아. 언제 애 키워서 언제 잡아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 가 있는 사이에 뉴진스 컴백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으로 진출하거든요. 그 날짜가 6월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18, 19, 20, 21 제가 돌아오는 날에 뉴진스가 컴백을 하네요. 일본에서. 어머나. 물론 공항에서 마주치는 그런 행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덕질이란 게 그런 거겠죠? 뜨개도 이제 실 한창 많이 살 때는 실 시켜놓고 택배 기다리는 게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하기엔 너무 불쌍하고 유일하지는 않지만 엄청 큰 도파민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실을 구매를 자주 하지는 않아서 물론 자주 구매하지 않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름 시즌이 되면서 아무래도 실을 살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건데 아무튼 덕후는 한쪽 덕질이 막히면 다른 쪽 덕력이 폭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옛날이랑 다른 거를 뭐를 느끼냐면요. 옛날에 제가 부끄럽지만 빅뱅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 빅뱅을 좋아했었던 시절에는 컴백 날짜가 있고 앨범을 보통 오프라인에서 사니까 컴백 날짜에 음반 판매사에 가면은 앨범이 있었거든요. 근데 뉴진스 앨범 이번에 나온 거 돌아다니다가 사려고 하니까 아직 안 나와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물량이 안 풀렸다고. 요즘은 아무래도 온라인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크게 실망을 하고 저는 사실 음반 사는 맛은 직접 가서 사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뉴진스 음반을 오늘부터 가지려고 했는데 없다니 이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은 이미 도착한 지 오래고요. 저의 사무실에 인테리어로 꾸며놨습니다. 갖다 놨어요. 제 사무실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구가 많지는 않아서 인테리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시즌이다 보니까 쭈님이랑 도쿄에 가가지고 뜨개샵 돌아다닐 건데 그게 막 엄청 설레지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울실 모헤어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뭐라는 거야? 요즘에는 실욕심은커녕 뜨개 시간도 보장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과연 가서 실을 많이 살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막 많이 살 것 같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래.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오도록 할게요. 도시의 정취도 좀 느껴보고 그런 방향으로 여행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었던 게 배터리도 이제는 정말 골골대고 제 거 마이크가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뜨개 편물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찍으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마이크를 언제나 어디서나 찍을 거를 예상을 하고 들고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책상 밑으로 마이크 줄이 내려갔다가 이 밑에서 다시 올라오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이동을 시키지 않고 영상이 끝나면 이 잭을 뽑고 얘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꽂아놓고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러면은 다시 촬영을 할 때 이거 풀러서 꽂고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휴대성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살 때 뭔가 무선 마이크를 샀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할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단하고도 조금 넘게 떴거든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에 가서 저녁밥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보내도 되는 거야?